반갑습니다. Z한자연구소 양성입니다. 한자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망망대해와 같습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엄청 많은 한자들에 겁도납니다. 그러나 망망대해도 길 있듯이 한자에도 맥이 있습니다. Z한자로 그 맥을 잡아서 한자와 재밌게 이야기하며 놀아봅시다. 오늘은 Z한자 제121강 이룰성자에 관련된 Z한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글자는 한 글자의 중심자와 6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이룰성자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룰성자의 중심자는 이룰 성자인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Z한자 121강에서는 성공의 방법과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할 것입니다. 먼저 중심자를 보겠습니다. 중심자는 이룰성자입니다. 이룰성자는 이루다, 다시 말해서 성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수를 보면 운수를 의미하는 전복자와 수단이나 노력을 의미하는 참과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룰성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운수에 해당되는 하늘에서 돈이 쏟아지고 있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는 운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과자에 해당되는 창 두 자루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이룰성자입니다. 중심자인 이룰성자는 운수를 의미하는 전복자와 수단이나 노력을 의미하는 참과자가 결합해서 이룰성자가 표현하는 이루는 것, 성공은 운과 노력의 합작이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 중에 운칠기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운이 70% 정도 작용하고 기술, 즉 노력이 30% 정도 작용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순전히 노력만으로 성공했지 운은 거의 작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재능이면서 똑같이 노력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합니다. 결과는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실상은 노력과 성공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좋은 재능과 운을 타고났어도 노력이 부족하다면 반짝하고 말거나 그냥 묻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력만으로 성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운수는 대개 시간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성공할 성이 표현하는 바는 성공은 운과 노력의 합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관련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자는 정성성자입니다. 정성성자는 정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말씀을 의미하는 말씀 원자와 성공을 의미하는 이룰성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정성성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말씀 원자에 해당되는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의미하는 어떤 작품을 이루고 하이파이브하는 이런 성공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정성성자입니다. 첫 번째 관련자인 정성성자는 말씀을 의미하는 말씀 원자와 성공을 의미하는 이룰성자가 결합해서 정성성이 표현하는 그 정성은 말을 이루는 방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감동하면 당연히 그 말이 성취될 것입니다. 어떤 말, 즉 목표를 성공시키려면 정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간절이 됩니다. 간절이라는 말이 있죠.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서 간절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은 말입니다. 말로 시작해서 중간에 여러 행동들이 수반되고 마무리는 다시 말로 해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말이 성공하면 전체가 성공한 것이죠. 정성성이 표현하는 정성은 말을 성공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성성자입니다. 성성자는 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적을 막기 위해 흙이나 돌 등으로 높이 쌓은 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수를 보면 흙을 의미하는 흙토자와 성공을 의미하는 이룰성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성성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흙토자에 해당하는 흙 한 무더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의미하는 성공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성성자입니다. 두 번째 관련자인 성성자는 흙을 의미하는 흙토자와 성공을 의미하는 이룰성자가 결합해서 성성자가 표현하는 그 성은 흙으로 이루는 최고의 작품이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흙으로 이룰 수 있는 작품은 다양합니다. 우선 흙으로 도자기를 빚을 수 있습니다. 또 집을 지을 수도 있죠. 생활에 필요한 여러 곳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사람에게 가장 요긴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적으로부터 공동체의 생명을 지켜주는 성곽을 쌓는 일입니다. 물론 돌로 석탑을 쌓으면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좋겠지만 초기 사회에서는
흙으로 성을 쌓는 것이 초선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흙토자가 붓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흙으로 성을 쌓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유용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성성자는 흙으로 만든 최고의 작품이 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자는 모두함자입니다. 모두함자는 모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성공을 의미하는 이룰 성자와 입 중에서도 음식을 표현하고 있는 입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함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입구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성공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모두함자입니다. 세 번째 관련자인 모두함자는 성공을 의미하는 이룰 성자와 음식을 의미하는 입구자가 결합해서 모두함자가 표현한 그 모두는 입의 문제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 중에서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당장 의식주만 하더라도 옷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밥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직장에서 노동하는 것을 밥벌이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려고 일한다는 것이죠.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함자는 입의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느낄감자입니다. 느낄감자는 느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가득하다라는 의미의 모두 함자와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느낄감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자루에 가득 든 돈을 들고 흐뭇해하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모두 함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느낄감자입니다. 네 번째 관련자인 느낄감자는 가득하다라는 의미의 모두 함자와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심자가 결합해서 느낄감자가 표현하는 그 느낌은 마음에 어떤 것을 가득 채운 것이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느끼는 것은 마음의 그릇에 어떤 것이 가득 차서 외부로 흘러나오는 상황입니다. 희노애락 중에서 기쁨이든 슬픔이든 어떤 것을 맞닥뜨리면 그 기분이 마음의 그릇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인데 마음의 그릇에 가득 차서 넘치는 시점이 바로 느낌의 첫 대면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동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큰 일에서도 무덤덤한 이유가 바로 마음의 그릇 차이인 것이죠. 마음의 그릇이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그릇이 크면 느낌이 무디는 것이죠. 이런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자에서는 느낌을 마음의 그릇에 가득 찬 상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느낄 감은 마음의 그릇에 어떤 것을 가득 채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는 줄감자입니다. 줄감자는 줄다, 줄어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흐르는 물을 의미하는 물숫자가 있습니다. 이 물숫자는 흐르는 물을 의미하고 흐르는 시간, 세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전부를 의미하는 모두 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줄감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물숫자에 해당하는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자를 들고 흐뭇해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함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줄감자입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인 줄감자는 세월을 의미하는 물숫자와 모두 전부를 의미하는 모두 함자가 결합해서 줄감자가 표현하는 줄다라는 것은 세월이 흐르면 가득한 것도 줄어든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힘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점점점 힘이 빠지는 것이죠. 풍선에 바람을 가득 불어서 빵빵하게 해가지고 소품으로 예쁘게 장식하면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며칠만 지나도 어느새 바람이 빠져서 볼품없게 됩니다. 가득한 것이 점점점 시간 앞에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줄감자는 흐르는 시간 앞에 가득한 것도 줄어든다라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인식하게 하는 가장 좋은 예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관련자는 멸망할 멸자입니다. 멸망할 멸자는 멸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물을 의미하는 물숫자와 성공을 의미하는 이룰 성자와 불을 의미하는 불화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멸망할 멸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물숫자에 해당되는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의미하는 성공의 이미지가 있고 불화자에 해당되는 모닥불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멸망할 멸자입니다. 여섯 번째 관련자인 멸망할 멸자는 물을 의미하는 물숫자와 성공을 의미하는 이룰 성자와 불을 의미하는 불화자가 결합해서 멸망할 멸자가 표현하는 그 멸망은 물과 불로 이루어진 것을 처리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자연 앞에서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특히 불이나 물을 맞닥뜨리면 그 존재는 처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이라는 말은 망하여 없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중에 멸망할 멸은 없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어떻게 없어지는 게 가장 확실할까요? 불로 태우든지 물로 쓸어버리면, 아니면 물과 불을 동시에 동원한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과 불의 악한 속성이 없애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할 멸은 물과 불로 이루어진 것을 처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글자의 중심자와 6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된 이룰성자의 세트 한자를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이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자에 한획한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에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여 이해하고 설명하는 한자 세트 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